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를 총괄하고 있는 이은지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2023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정말 좋은 얘기들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기존 연설을 하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이 배워갔다고 느꼈어요. 여기 내용 앞에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했고 저도 이 AI 내용, 챗 GPT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또 많이 접해왔지만 굉장히 익사이팅한 느낌을 가졌고 또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AI가 됐던 이러한 디지털 월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클라우드에 포커스된 내용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도입했을 때 특장점과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클라우드라는 그 알파벳을 좀 제가 모티브로 해서 10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솔직히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앞부분에 말씀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차별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 분들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제가 갸우뚱을 했냐 하면 저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상품을 만들고 또 상품을 기획을 하고 상품을 딜리버리를 하고 또 상품을 세일즈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기도 하고 개발자들하고 또 아키텍처 분들하고 그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운영하는 분들 모든 영역에서 제가 다 페이싱을 하는 굉장한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앞부분에 익사이팅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찬물을 껴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조금 들으시면서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LOUD, 클라우드 다들 아시죠? 저는 일단은 여기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장점이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2가지씩 일단 키워드를 뽑았어요. 뽑으라고 하면 3개씩, 4개씩도 나올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2가지씩 뽑았는데 C에 해당하는 거는 시스템의 연결성, 커넥티비티와 비즈니스의 연속성, 컨티뉴티. L에 해당하는 라이빌리티는 신뢰성,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레이텐시, 즉 네트워크의 연계성 같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O, 오퍼레이션에 대한 활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원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U에 해당하는 표준성, 유니포머티와 유저빌리티, 다양성과 D에 해당하는 다이버시티 그리고 디스럽티브, 혁신성에 대해서 10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C.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이 AI 드리븐한 것들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 당장님께서도 이 AI에 대한 알고리즘이 새로운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챗 GPT는 되는 게 왜 그전에는 안 됐을까? 결국은 그거는 얼마만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고 얼마만한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 차이였거든요. 그전에는 수십만 장을 이제는 수억 개, 수조 개의 단위로 그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챗 GPT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이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고객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사일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조 분야가 됐던 금융이 됐던 헬스케어가 됐던 스마트시티가 됐던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는 각자 있는데 그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착출해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품질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나 온프레임 방식으로는 가장 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향상성과 또 업무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컨티니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IT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미션이죠. 온프레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그 시스템의 장애나 어떠한 재난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IT 조직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자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했을 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쉽게 복구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 측면과 IT 측면 모두에 있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거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과 IT 플랜을 동시에 수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 해당하는 L로는 신뢰성과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IT 방식에서는 어떤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본인들이 셀프 체크를 해가면서 온프레임 환경을 운영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안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2중화, 3중화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 투자도 많이 들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많은 것들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서버나 네트워크, 컴퓨팅, 그 위에 올라가는 파스 상품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그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하는 보안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을 하셔서 좀 더 영역을 넓히거나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멀티 리전이나 어벨러비티 종 같은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환경을 안정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보안 상품을 통해서 보안의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 시 그 상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경우 제가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입장으로서 고객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결국은 모든 데이터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갑니다. 특정한 업무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을 쓰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을 좀 더 안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드셔야 되고 또 어떤 고객들은 온프레임 환경이나 레거시 환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경로를 통하지 않고 트랜짓 게이웨이나 다이렉트 커넥터를 사용하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온프레임과 퍼블릭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클라우드를 도입 시 가장 고려할 부분을 저는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알파벳인 O에 해당하는 것은 효율성과 최적화 부분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거시 시스템은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죠. 또 플래닝을 하거나 그거를 퍼체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IT들은 보통 이거를 플래닝하는 것 자체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또 시간과 그 초기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또 각자가 시스템을 빌드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빌드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배포하는 데는 시간 공소와 사람 의존도가 많이 되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는 이아스부터 파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전체적으로 퍼체싱을 하실 수 있고 또 데브옵스나 MLOps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가 장애 대응이라든지 SLA 또 할인 정책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얻어갈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씀으로써 까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레거시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비용을 활용하고 웬만해서는 추가 투자를 하진 않죠. 근데 클라우드는 쉽게 쓸 수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분들이 뭐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뭐 TCO 절감을 얻는다 그런 효과는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퍼블릭 클라우드를 썼다가 너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다시 프라이빗 환경이나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솔직히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는 피납스라는 프로세스를 고객들이 준용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각 조직마다 셋업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면 뭐 자원에 대한 뭐 RI를 넣는다든지 서버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관리하시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클라우드를 씀으로써 그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고심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이유는 표준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표준성이란 거는 정말 저도 지금 앞부분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SDS에서도 그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게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에세타이즈가 돼서 이것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리유즈하고 리사이클함으로써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모든 것들이 마듈러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굉장히 공수가 적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프렘 환경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작업이 많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그레이션 비용이라든지 다운타임이라든지 이런 다운사이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클라우드에서 레거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그 앤디 제시가 CNN 뉴스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국 회사겠죠. 그 큰 기업의 IT 스펜딩 중에서 90%는 아직도 온프렘에다가 쓰고 있고 10% 많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언론을 보면 클라우드 어답테이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IT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 클라우드를 만들고 클라우드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때 어느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느 부분 분명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에는 블락킹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면에 있어서 어떤 유저빌리티에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보시다 보면은 결국은 클라우드란 건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클라우드로 가면은 쉽게 쓸 수 있고 가격이 절약돼. 물론 굉장히 소기업이라든지 1인 기업이라든지 B2C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벌스팅을 하는 그런 워크로드는 이아스 부분에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요즘에 접하고 있는 의료, 공공, 제조, 금융 이런 고객들이 공통적인 클라우드를 가고자 하는 니즈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산적하는 데이터가 일단은 금융이 됐던 제조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됐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저장해야 하는 그러한 니즈가 확실히 있고요. 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저희가 많은 전기 자동차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루커스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은 주로 비정형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온프렘 환경에서 하게 된다면 그 많은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라고 어마어마한 스토리지 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아카이브 스토리지가 됐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스토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의 활용도는 좀 더 데이터 렉에 가까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까운 그 위에 AI 서비스나 MLOps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품질의 혁신을 가져온다든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요즘에 클라우드를 어답테이션 하려는 그런 니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클라우드는 제가 만나본 고객분은 글로벌리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애니타임
들어올 수 있고 그 자원들을 공유하고 그 자원들이 서로 작업을 해가면서 실시간으로 고쳐가면서 설계를 하거나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또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하는 D는 다양성과 혁신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B2C라든지 워크로드를 예측하기 힘든 업무라든지 또 게임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이 놓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고 시스템이 복잡한 ERP나 MES 이런 시스템은 아직도 클라우드로 오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서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원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쓰고 벌스팅이 하는 부분만은 퍼블릭으로 간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프라이빗에 놓고 웹앱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은 프라이빗에 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믹스하시고 쓰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것들이 레거시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SDS에서 제가 만든 클라우드는 또 클라우드 나름대로 또 공공이 원하는 리퀘어먼트과 제조가 원하는 리퀘어먼트 또 공공이 원하는 리퀘어먼트가 상당히 다릅니다. 뭐 망물리가 됐든 또 어떻게 보면 그 인증에 관한 또 리퀘어먼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일반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도 약간 세마이 프라이빗과 풀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워크로드를 데이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워크로드 같은 부분은 자기 온사이트에 놓고 하지만 헤비한 매니지먼트 블록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사이트에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모든 그 매니지먼트 블록과 프로비저닝 블록 즉 워크로드가 온사이트에 있길 원하면 데디케이트된 클라우드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뭐 온프레임과 연계한다거나 다른 퍼블릭과 또 엣지형으로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또 같이 제공이 됩니다. 결국 클라우드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는 그냥 단순히 AWS나 구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의 어퍼링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조금씩 지나가는 부분이 클라우드를 어답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여기 장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성에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보안입니다. 보안은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챗봇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올라가면 결국은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데이터 서버리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스트럭티브는 솔직히 문화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힘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면보다는 이 문화를 어답하는 게 더 힘든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일하는 방식과 개발하는 방식 또 그걸 사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기 다 연배가 좀 다르신 분들이 있지만 제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위에 보이시는 이러한 기술 의존이라든지 레거시 방식의 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덕트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바뀌었고 이 플랫폼 기반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또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록들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빌딩 블록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네이블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1분 남았는데 저희 회사가 삼성 클라우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한 이유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와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맞는 클라우드 심플리핏이라는 로고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삼성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좀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려할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복잡한 기업 클라우드. 이제 삼성 SDS 클라우드 하나로 고객 비즈니스를 혁신합니다.
국내 최다 클라우드 전환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오로지 기업을 위해 개발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삼성의 IT 혁신을 수십 년간 이끈 삼성 SDS만의 풍부한 업종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팅부터 전환, 구축, 개발, 운영까지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삼성의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더욱 업무 혁신을 가속합니다. 복잡한 기업 클라우드의 간결한 해답, 삼성 SDS 클라우드와 함께하세요. 클라우드 심플리핏.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가 동탄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였고요. 클라우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요즘에는 ESG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전 회사에 있었던 회사가 VM웨어였는데요. VM웨어 본사에 있었을 때 그 VM웨어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거는 우리가 가상화를 통해서 굉장히 지구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를 했다. 전력이라든지 가상화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명실공히 이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만들어드리고 그거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매니지 서비스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많은 사스, 파스 솔루션들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린 메시지가 좀 인사이트이 됐으면 하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